أهلا وسهلا أهلا وسهلا يا طلاب أنا مسرورة للقائكم. 네? 쿵? 외국? 당황하셨죠? 네. 제가 한 말은 알아보고요. 한국말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슈크라. 네,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차이나는 클래스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젊은 피와 함께할 차이나는 클래스 지금 첫 시리즈로 세계에서 정말 가장 핫한 리더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지 결정적 힌트를 준비해왔다고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와! 2017년 11월 평소라면 파티가 열렸을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우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왕자들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두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잔혹한 구타와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최고급 호텔을 순식간에 교도소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의 배후 인물은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호호. 실화라고 하기엔 너무 영화 같은. 그니까요. 슈퍼 영화 같아. 근데 이게 21세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게? 그 호텔 사장인가? 5성급 호텔. 돈이 많다? 이꼴 돈이 많다. 그럼 뭐 재벌? 돈 많은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그러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자 오늘 결정적 힌트에 등장한 문제적 리더는 바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미스터 에브리슨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먼저 무함마드 빈 살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이 사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좀 중요한 자리? 중요한 미팅이 있는 뭐 맞아요, 그런 자리인 미팅.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힌트를 하나 주자면 네. 사람들은 이 만남을 두고 2022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재벌 삼성이나 뭐 이런 총수를 총수분들. 만난. 맞아, 제드래곤. 한번 전체 사진 확인해 볼까요? 네. 전체 사진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많이 알아보시네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비싼 분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들잖아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분들이 저렇게 다인용 소파에 가지런히 앉아 계신 모습을 이것도 언제 한번 보겠습니까? 다소곳하죠. 굉장히. 예. 손을 모으고 계셔가지고. 예. 이 만남 덕분에 온라인에서 밈도 생겼잖아요. 본 적 있어요. 다들 봤어요? 네, 봤어요. 대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MZ세대 38살이에요. 그리고 어린 지도자 그렇죠. 아닌가요? 어린 지도자. 근데 빈 살만 왕세자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요? 미스터 에브리싱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기하학적인 금액이지 않을까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추정상 추정상. 약 2조 달러. 2조 달러요? 달러면 공세기 더 붙여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중동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만수르. 만수르. 근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만수르보다 작게는 10배, 많게는 35배. 와, 매일 140억 원씩
500년을 쓸 수 있는 돈. 매일 140억 원씩 500년이요? 500년. 감이 오나요? 나 저게 0.01%만 줬으면 좋겠어. 그 작년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호텔 전체를 객실 400개인가? 그거를 다 예약하고 그죠? 몇 천만 원짜리 객실도 묵는다고 했었는데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내가 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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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외로 검소한 게 그 TV 사진이 있는데 TV가 50인치래요. 아, 그거 엄청 화제였잖아요. 약간 좀 이런 사람도 50인치 쓰는데 나는 뭐 다른 막 70인치 막 큰 거 쓰나. 나주제 재산이 몇 천조인 사람보다 큰 TV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연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런 천문학적인 재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너무 석유. 일시저금통. 자, 사실 힌트는 그의 이름에 숨겨져 있어요. 그의 풀네임은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아사우드예요. 너무 굉장히 긴데요? 길죠. 네.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무함마드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빈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 누군가의 아들의 아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풀어보면 압둘 아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언론에서는 쌀만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이름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러냐면- 이름이 아닌데. 맞아요. 네. 빈살만.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우등생. 왜냐하면 그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사실 아랍 국가, 중동 국가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성씨 김씨 박씨 하는 것처럼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야.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촌 형인 이름이 무함마드 나이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빈 살만 이렇게 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담이지만 빈라덴도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었나 봐요. 아니죠. 라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사마가 이름. 오사마가 이름이고. 그리고 맨 끝에 제가 알사우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알사우드는 아랍식 발음으로는 아사우드라고 해요. 아사우드. 아싸.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정 국가잖아요. 왕정 국가는 왕실 재산을 누군가 핵심 인사가 관리를 해요. 그 핵심 인사가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우디 왕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걸까요? 아까 우리 상진 씨가 언급을 해줬는데 석유. 힌트. 석유. 첫 번째, 바로 오일머니. 그죠?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가 있어요. 아람코 아람코.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돼요. 애플 아시죠? 네. 네. 이 애플과 아람코는 매년 시가총액의 순위를 1, 2위를 다퉈요. 한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자산은 6,2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국부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가 있어요. 보통 사우디 국부 펀드라고 그러죠. PIF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람코하고 이 사우디 국부 펀드 두 개만 합쳐도 2조 달러가 훨씬 넘죠. 그 많은 부분의 자산이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의 자산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짧겠어요, 저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사실 어렸을 때는요. 누구도 그가 사우디의 실세가 되리라고 상상했던 예측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바로 그의 풀네임에 나타난 할아버지 압둘 아지즈 유언에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유언장을 여기 가져왔는데요. 네네. 자, 손자의 출세를 막을 뻔했던 할아버지의 유언의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더 애정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경영 능력이 없지 않냐. 뭐 석유집 막내 아들. 석유집 막내 아들이네. 유언장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가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아까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부터밖에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역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날카로운데요. 그러네. 여기가 그런데. 스타트네, 스타트. 와.
압둘 아지즈 사우드 왕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초대 국왕이에요. 야. 사우디아라비아가 1932년에 건국한 지 채 100년이 안 된 나라예요. 와, 30.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는데 여러 가문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아사우드 가문도 그 중에 한 가문이었겠죠. 근데 이제 싸움을 통해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가문의 이름인 아사우드와 아라비아 반도를 합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가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돼버렸네. 된 거죠. 야. 근데 이제 압둘 아지즈 국왕이 초대 국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문들과 부족들을 통합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법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됐어요. 과연 이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약간 감이 왔다. 약간 감이 왔다. 나는 약간. 결혼? 아, 하은 씨. 오, 고려처럼. 하은 씨가 한 번에 맞췄어요. 오, 결혼. 오. 아라비아 반도를 통합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혼인연합. 야, 나 한 분이랑 살기도 힘든데. 많이 힘들거든요. 이 22명이면.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됐다고도 그렇죠. 하셨구나. 이러면은 네. 자손이 너무 나눠줘야 되거나 이렇게 세력 다툼이 엄청 심해질 아무래도 테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너무 많이 했다. 자, 그 부인이 22명이잖아요. 우와. 그럼 22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45명인데 그중에 어렸을 때 사망한 아들 빼놓고 35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와. 그런데 예, 이 이러면 어떡해요? 아들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손자 낳고 증손자 낳고 그러니까 사우디의 왕자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자. 여기도 싸우는 맞아. 남자 있고 저기도 여기도 싸우는 남자 있고 싸우는 이러니까. 클럽마다 다 있대. 자,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이죠. 왕위 계승. 그렇죠. 왕위 계승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시대 왕자의 난. 실제로 압둘 아지즈 초대 국왕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하기 전에 형제들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다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 그 피해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야 되겠다 고심한 끝에 생각을 하고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와.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 압둘아지즈의 유언장인 거예요? 네. 어머 어머. 자, 이 유언장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재 씨. 아, 좋아, 자.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 네. 그럼 압두라지즈처럼 읽어주세요. 아 그럼요. 아살라말라이쿰. 아, 전 좋아. 어? 왜 한국말 한국말을 하셨나 보네요. 어떻게 알아봐 읽으시게요? 한국말로 돼 있네요. 알아보 유언장이. 읽을 줄 알아요? 내가 죽거든 왕위를 형제끼리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는 형제 상속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 연장. 내 아들들이 다 왕을 한 번씩 하기 전까지 손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어머! 돌아가면서? 35명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는 건데 1년씩 해도 35년이요. 그러니까요. 형이 죽어야 동생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왕위 계승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51세 주기, 63세 주기, 81세 주기. 지금 현재 쌀만 국왕이 82세 주기. 그러니까 이 쌀만 국왕은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겠다. 근데 그 형인 압둘라 국왕이 사망을 한 다음에 왕위에 앉게 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도 쌀만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룰을 바꿔버려서 쌀만 국왕이 왕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건 같은 어머니에서 난 아들들끼리의 세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같은 어머니. 같은 어머니. 초대 국왕 압둘라 국왕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가 있어요. 수다이리 왕비.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22명 못 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던 거예요. 이 수다이리 왕비가 8번째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너무 그리워해서 그녀를 다시 10번째 왕비로 맞아들여요. 오. 그래서 이 수다이리 왕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7명. 그래서 이들을 수다이리 세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왕이 된 쌀만이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사망한 동복형의 조카를
이 수다일이 왕비의 핏줄을 다음 국왕으로 지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어떤 생각에 따르면 그냥 자기 아들에게. 그렇지. 조카로 갔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왕, 즉 사차기 왕으로 누구를 지목했냐? 바로 자신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을 지명한 거예요. 그 조카를 먼저 임명한 건 그냥 페이크. 근접하다. 결국 2년 뒤에 조카를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 오늘의 주인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왕세자 자리에 앉혀요. 보여주기식이네. 네. 그 세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결속력을 막 다지는 것처럼 하고는 하고. 이제 큰 그림은 이제 그려진 거지. 그렇죠. 근데 진양수 회장님이네 거의. 맞아. 맞잖아. 선생님 근데 그 폐위를 시킬 때는 어떤 이유로 폐위를 시켰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감금과 협박을 통해서 폐위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감금과 왕실 협박을 밖에서는 패밀리 쿠데타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임명했던 그 자리예요. 우와. 느낌이 마치 대관식 느낌 같죠. 우와. 와 있네. 초대왕의 유언인 형제 세습을 깨고 바로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지명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자 세습의 어떤 서막을 연 거죠. 치밀하다, 치밀. 아 근데 선생님 네. 보아하니 어쨌든 일부 다처제고 살만 국왕에게도 아들이 무함마드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굳이 무함마드를 이렇게 딱 왕위 계승으로 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실세가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한 호주 언론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와 축구를 하려고 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었다. 왜냐하면 더 승계 순위가 높은 그런 사촌들과 더 놀기를 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그 왕실에서 약간 촌뜨기 그렇게 놀림도 받았고요. 가족 사진 찍으면 거의 가장자리에 서 있곤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빈살만 왕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살만 국왕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인 거예요. 장남이에요. 세 번째 부인의 세 장남. 번째 부인의 부인의 장남. 그 위에 또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왕세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본인도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지목된 이유가 뭔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웃사이더였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떻게 사우디의 실세가 되었던 걸까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들들한테 뭐 한 100만 원씩 주면서 한 달 뒤에 뭐 얼마를 만들어 왔는지 얼마 만들었지? 보려고. 많이 이런 어떤 풀려오는. 시험 같은 걸 주고서 그거를 제일 잘하겠다고 능력을 본 거구나. 능력치를 좀 보여줬거든요. 사우디의 백성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뭔가 추앙할 만한 선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랬으면 자, 좋겠다.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데요. 다 틀렸나요? 일단 운과 실력 여러 가지가 맞물려 떨어진 것 같아요. 아하. 일단 대부분의 사우디 왕실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해외로 유학을 가요. 미국이나 네.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죠.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살만 국왕이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거든요. 네. 리야드의 주지사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주지사의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일을 배웠고요. 대외적인 시야도 넓혔고, 그죠? 그리고 권력의 속성도 배웠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빠하고 친밀하게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여러 인맥들이나 이런 노하우들. 것들도 계속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리야드 주지사라는 게 우리나라 서울시장 같은 자리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어요. 정말 그랬겠다. 그죠? 네. 그럼 그때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주 아들이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맞아요, 상진 씨. 그리고 중요한 건 살만 국왕과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케미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야욕 성향이 그리고 성향이 약간 잔인한 면모까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왕세자 책봉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앞서 은정 씨가 소개했던 구타의 밤이었어요. 그때 잡혀온 인원이 정계 그리고 재계, 종교계까지 해서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고.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감금이 되었다고 해요. 풀려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왕실의 충성을 맹세할 것. 아, 두 번째는 거액의 애국 보석금을 지불할 것. 와, 그러니까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는 가장 대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네요. 이 정도면 사실 들고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수준인데 이게 너무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가능해요? 아무리 이게 왕정 국가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21세기에? 예. 그렇지 않죠. 맞아요. 이런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 명분. 그런데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부패 척결. 아, 그 프레임 씌우면은 진짜. 할 말 없다. 하나 걸면 안 나온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명분은 부패 척결이지만 사실은 수청 작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좀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SNS에서 사우디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한 교수가 사형을 구형받기도 했고요. 또 한 여성은 반체제 인사들의 트윗을 퍼뜨렸다고 해서 34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었어요. 세상에. 무섭네요. 네. 약간 친근하게 생각이 들 뻔했는데 적통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더 약간 무섭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지를 보내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 그렇네요. 와, 진짜 굿즈다, 굿즈. 포스터. 야, 이 과정을 알고도 젊은이들 이렇게 좋아한다고? 특히나 사우디 내의 젊은 청년들의 지지율이 무려 91%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야. 아니 거기다가 저 포스터를 들고 있는 저 청년들의 얼굴이 그러지. 진심으로 이 빈살만을 좋아하는 행복해 보여, 진짜. 사우디의 MZ 세대들은 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지지하는 걸까요?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펼쳤나? 신세대적으로 그 요즘 말하는 우리가 막 우리 그러니까. MZ의 방식 같은 걸로 아, 우리 중에 저 나이 때 해당되는 우리 준희 씨가 한번 네네. 그렇죠. 나라에서 이거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아, 너무 많은데? 그거 배달 팁 낮추기. 깜짝이야.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있어. 아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좋아하겠어. 우리도 좋아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고 사우디가 그지 사우디에서 한마디로 이 젊은 왕세자의 개혁적인 면모 때문이에요. 네. 오. 그중에 문화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BTS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BTS가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어요. 네. 아시죠? 엄청 유명. 너무 유명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 BTS의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 규정까지 바꿨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사우디 규정도 이슬람 율법이나 이런 거랑 되게 관련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일단 외국인 아미들이 사우디에 입국해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 외국인 아미들이 입국할 수 있게 관광 비자 발급을 해줬어요. 우와. 아 전에 관광 비자가 없었구나. 그 전까지는 사우디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성지순의 목적의 그런 그 비자 말고는 관광 비자, 일반 관광 비자 발급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어머나, 대박이다. 엄청난 변화네. 그러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BTS 공연을 위해서 외국인 외환에서 부부가 아닌데도 남녀가 호텔에서 함께 묵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아, 그게 원래 안 됐어요. 원래 안 됐지, 됐어요. 안 됐지. 아 지금 그래서 이거 월드컵 때도 안 된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 네. 카타르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규정들은 이전에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 무함마드 빈 살만도 MZ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도 우리 BTS나 K-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까지 우리 K-팝 스타들이 사우디 팬들 앞에서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위너도 한번 가야죠. 월드 차이도 가야죠. 우리 빈살만한테 영상 편지 한번. 형. 형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Hey, my friend, Muhammad, I love you. See you soon. So cool. 자,
자,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사우디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2017년부터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용한 거예요. 원래 안 됐었구나. 운전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여자들 울겠다 진짜.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도 사우디만 여성 운전이 금지됐었어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아시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도 여성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도 사우디만 사우디만 안 됐었는데 2017년부터 그게 허용이 됐고요. 대박.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아랍어로 마흐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흐람 없이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허용을 한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이 사우디 젊은이라도 충분히 지지하겠죠. 그쵸. 너무 좋죠. 예. 난 그냥 무함마드 빈 살만도 노래 만들래. 저는 굿즈 사업할 거예요. 오, 좋아요. 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복장에서도 굉장히 젊은 감성이 돋보여요. 그래서 전통 의상과 현대 의상을 믹스 매치하기도 하고요. 사업가로서 실리콘밸리 갈 때 이렇게 전통 의상 벗어버리고 그냥 양복이나 캐주얼 차림으로 하기도 했죠. 이야, 저렇게 하는 거 약간 동네 형 느낌 난다. 그니까요. 자, 보통 걸프 지역 왕족들은 이슬람 전통 복장을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의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 거예요. 이 본인만 편하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복장의 자유를 어느 정도 줬어요. 여성은 자신의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2018년에 아바야 착용 의무를 조금 풀어줬어요. 아바야. 아바야가 뭐냐면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헐렁한 긴 외투 같은 거예요. 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조선시대 장옷 정도. 상상도 못하던 사진이 되겠죠. 저러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겠죠. 저러면. 그럼요. 당연히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같지 않아. 야,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고인물로서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나라에 젊은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슬람 율법에 엄격한 그 보수층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 MZ 왕세자의 파격적인 행보. 누가 가장 불편했을까요? 기성세대. 기성세 옛날 사람. 자, 사실 사우디는요, 건국할 때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래서 건국 시 그 정체성이 와하비즘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건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와하비즘이라는 것은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여성 운전 금지나 아니면 머리 가리는 히잡 네. 강요하는 것도 다 이런 와하비즘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와하비즘. 예. 게다가 사우디에는 두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메카와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죽을 때까지 이슬람 신자라면 꼭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이 메카와 메디나는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굉장히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을 호칭할 때 꼭 반드시 붙이는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사우디 두 성지의 수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로는 카디물 하라마이니 셔리파이니 말리크 살만일 마물라카툴 아라비아테 사우디야. 카디물 하라마이니 셔리파이니 말리크 살만일 마물라카툴 아라비아테 사우디야. 저희 못 알아듣는다고 막말하시는 막 거죠, 하는 지금?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직함 말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 살만 국왕인데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이거예요. 김수감, 거북이와 두릅. 알아? 니들 그거 알아? 관광하시다니. 삼천 가짜 돈 박사. 알아 이걸? 알죠. 야 MZ 세대 통합. 그런데 사우디 이렇게 이전의 나이든 국왕들과는 다르게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 국민의 70%는 30살도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30년의 삶을 극단주의 사상과 싸우는데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로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대박이다. 세다. 이 말은요,
와하비즘에서 탈피해서 원래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추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누구보다도 깜짝 놀랄 사람들이 바로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현지 분위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못하는 거 아닐까? 사우디 내부에선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개혁가로서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맞서서 크게 반발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의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전략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빅피처가 있겠죠. 큰 그림과 계획하에서 실행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행보가 있어요. 바로 네옴시티예요. 네옴시티 들어봤어요. 네. 시티. 오늘의 주인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بين هذا الهاتف وبين هذا الهاتف هذا ما سوف نعمله في داخل اليوم 스키를 사우디에서 스키를 오, 아시안 게임까지. 저거 더 라인 저거. 저게 어마무지하다. 저거. 옆으로 쭉.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쭉. 170이면은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 갖는 게 바로 이 네옴시티죠. 이 네옴시티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예요. 네, 이 중에서도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마지막에 소개됐던 더 라인. 라인.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동하겠다는 그 주거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여러분, 우리 롯데타워 아시죠? 네네네. 500m 넘잖아요. 네네. 그 롯데타워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줄지어서 연결하는 규모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석유가 아니고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로만 에너지. 예. 이루어진 시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영화 블랙팬서 아시죠? 네네. 거기 와칸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아니, 네. 누가 영화를 보고 나저 거기다가 영화에서 본것 만들어 보고 같은데. 싶어. 그거 누가 해? 진짜. 야 진짜 미스터 에브리띵이네요. 건축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환경 전문가들은 이 네옴시티가 현재 기술로는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산도 문제예요.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드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 비용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네옴시티가 돈 많은 철없는 왕세자의 그냥 계획이 아니라 네.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내세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옴시티의 네옴이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네옴? 내용? 네옴이 무슨 뜻이죠? 저기 아랍어예요, 선생님? 줄임말인가요? 네, 네옴의 앞에 네오는 새로운이라는 그리스어예요. 아. 그리고 끝에 M 있죠? 네. M이 아랍어인데요. 아랍어로 미래를 뜻하는 단어 무스타크발의 M, 첫째 철자를 새로운 미래. 따와서 새로운- 합하면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우디가 석유만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탈석유 정책. 오, 자, 탈석유? 예, 오일 왕국의 왕세자가 석유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 이제 슬슬 뭐 전체적인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전기차. 전 많은 세계적인 추측이죠. 흐름이 네. 그 탄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네. 흐름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석유를 버리겠다기보다는 이 기존의 석유에 의존했던 기존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사우디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거 완성되잖아요. 진짜 관광 대국 될 것 같아요. 대국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는 국제 경기 유치에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2029년에 네옴시티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됩니다. 사우디에서 선생님 동계 아시안 네, 동계 아시안 게임. 사기 아닙니다. 동계입니다. 스키, 네. 스케이트. 할 수 있습니다. 스키 할 수 있습니다. 알파인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7년에는 아시안컵까지 유치했어요. 그러면 사실 관광에 대한 것도 발전되지 않을까요? 뭐 상점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번화의 바람이 큰 건데. 그럼 일자리도 조금 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맞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한 거죠. 이런 계획이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꿈과 희망을 주겠어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사우디 MZ세대들 특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한국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그렇게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네. 네. 자, 네옴시티를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형제 세습을 깨고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옴시티를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사우디가 1932년에 건국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2032년이면 사우디 건국 100주년. 와우. 사우디 건국 100주년에 맞춰서 이 미래도시 네옴시티가 완공된다면 얼마나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되겠어요. 9년 남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거의 30년까지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동결이 얘기예요. 가능하게만 조금. 저거 굉장히- 오픈 시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보고 싶죠. 진짜 네옴시티. 리본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자를 때. 근데 이게 진짜 셰프죠. 성공한다면 네.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은 완벽하게 그렇죠. 입증이 되겠어요. 그렇죠. اليوم بصفتي رئيس مجلس إدارة نيوم نقدم لكم ذا لاين. 자, 네옴시티를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 쇄신 목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제적 왕따였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함마드 빈 살만을 국제적 왕따로 만든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뭔가 있었어? 말실수하셨나? 국다 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 원인은 바로 일명 까시쿠지 암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데 있습니다. 까슈쿠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이 자말 카슈쿠지 암살 의혹이 암살의 배우로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꼽힙니다. 자말 까시쿠지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사우디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우디 왕실의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이 카시쿠지가 2018년에 재혼을 위해서 전 부인하고 이혼했다는 그런 서류를 띄어야 되는데 사우디에 들어가서 못 띄니까 그걸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지의 사우디 총 영사관에 가서 그 서류를 발급받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는 갔는데 나오질 않네요. 웬일이야. 뭐야? 자, CCTV에 분명히 들어간 모습은 잡혔는데 나온 모습이 없어.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잔인하게 토막살해를 당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럼 그 영사관 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건가요? 시신이 발견이 안 됐어요. 아, 납치가 된 시신조차. 거겠지. 그게 정말 전대미문이죠. 근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됐는데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된 그게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빙 자료가 나왔는데 녹음 파일이 있어요. 거기 녹음 파일에 보면 까슈쿠지의 어떤 고통스러운 목소리,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빈살만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 사건 당일 오전에 사우디 국적의 시신 해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우디 국적의 15명 단원들이 튀르키예에 들어와서 총영사관을 들어갔다. 정적이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 미국 입장에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고 탄압하는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했어요. 호호, 그렇죠.
그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도요.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런 거구나. 네. 메이킹이구나, 메이킹.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도 다 막 인상 좋게 웃고 있고 근데 이거 들으니까 좀 정이 확 떨어지네요, 저는. 약간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맞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어리광이 확 느껴져. 네. 지키는 아이들, 지키는 아이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이든의 반응이 좀 약간 그렇게 빈살만을 왕따시키고 큰 소리 쳤던 바이든이 얼마 전에 또 반대로 완전히 망신을 당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뜻하지 않게 발생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에요. 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 러시아는 천연가스도 못 네, 석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인데 기름값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바이든이 급해진 거죠. 모든 체면을 버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아 미치겠어. 저 여유로운 표정. 저 여기. 진짜. 제발 석유 생산량 좀 늘려달라고 매달리게 된 처지가 된 거죠. Jamal Khashoggi, will you apologize to his family, sir? President Biden, is Saudi Arabia still a pariah?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앞에서 면전에서 굴욕만 당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이래서 사람이 뭔가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요. 이렇게 망신 안 나가지. 돈? 아니 뭐 돈이든 능력이든 뭘 갖고 있어야 돼. 관계돈. 자기가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광대국들이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네. 쉽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우디 국왕의 평균 연령 한번 보셨잖아요. 나이를 네네. 보셨잖아요. 그런데 많으셨지. 이전 국왕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고 또 별 큰 이변 없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위 자리에 올랐어. 그러면 앞으로 장기 집권. 40년 이상을 뒤구나. 이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 지도자가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의 차기 지도자들, 아니 차차기 지도자들 모두 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랑 상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지. 누가 봐도 이변 없이 계속 가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네옴시티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떻게 투자할 생각에 제발 우리가 좀 지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 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죠? 기원을 해야죠.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또 많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요. 그렇죠. 중동에서. 그런데 이 네옴시티가 마치 제2의 중동 붐인 것처럼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제2의 중동범이면 제1의 중동범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MZ 세대들한테는 이 중동 붐이 새로울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아랍 도저히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 해야지. 몰라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다시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 그거였나?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중동으로 갔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을 들고 사우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조금 변화가 좀 있네. 그렇죠. 투자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한 배 탄 거야. 네. 그 말인즉슨 맞아요. 리스크도 분명히 감수를 같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거나 무조건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중동 국가에서 협력 국가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여타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가 걸어가는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들과 어떤 정치, 외교, 문화 교류를 확대할 때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성공을 한다면 이 네옴시티가 굉장히 혁신적인 신기술의 집합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성공한다면 우리 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국제 무대에 각인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참여하기로 했나요? 이부 참여한 기업도 있고요. 참여하기로 논의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우디 속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최고의 낙타를 손에 넣어라 라는 사우디 속담이 있어요.
사막에서 운송수단 가장 대표적인 건 낙타예요. 이 네옴시티가 과연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최고의 낙타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기대돼. 가장 중요한 건 32년은 되게 기대되네요. 그죠, 그죠. 예, 2032년. 그게 너무 기대돼. 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예. 저는 사실 제가 그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는 그들만의 그런 문화가 되게 깊게 박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여성분들도 운전을 하고 또 이런 옷도 자유가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열린 마인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어떤 비전에 가려진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어쨌든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와 잘 지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우리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 차이나는 클래스 인별그램 계정에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니까 잊지 말고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조용 강연해 주신 김수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나빠. 이 우상화 작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퀴즈쇼 앱을 하나 만들어. 앱? 건축주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시진핑 사진을 붙인 거예요.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 거예요. 신분증, 생년월일, 직장 이게 다 나와요. 강승윤 다 나와 뭐 했는지. 그런데 사면임을 하게 되니까 정말 황제를 꿈꾸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든 성과에 의해서든 지금까지는 일단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지금. JTBC